다음 이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예. 자, 겹판 스프링 문제네요. 아, 겹판 스프링이 나왔네요. 1회 때. 겹판 스프링이. 뭐 2회 때는 뭐 거의 뭐 90% 이상은 원통 코일 스프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9번이 3.9kN. 자, 하중입니다. 자, P로 놓겠습니다. 3.6kN. 이렇게. 겹판 스프링에서 스팬의 길이가 1400mm, L이 1400mm. 네. 강판의 너비가 80mm. 두께 H로 놓죠. H는 15mm. 이렇게. 밴드폭은 2로 놓겠습니다. 100mm. 자, 스프링의 종탄성 계수 2는 20.58 곱하기 10의 4승 메가파스칼 주어졌습니다. 자, 1번은 겹판의 수, 판의 수 n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2번은 겹판 스프링의 수축량 델타를 구하라. 델타 구하라. 그 다음에 3번이 고유 주파수 F를 구하라. 헤르츠. 고유 주파수 구하는 표현식은 여러분들이 뭐 1차 필기 준비할 때 동력학에서 했던 그런 내용 또는 재료학에서도 언급이 좀 된 부분이 있네요. 그죠? 이 주파수는 2파이분의 오메가로 계산해 주면 돼요. 2파이분의 오메가. 이 오메가를 구해줘요. 오메가는 델타로 구할 수가 있어. 델타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고. 자, 얘는 구피 능력이 주어졌는데 이것도 제가 빼먹었군요. 구피 능력 시그마 B가 얼마 주어졌어? 구피 능력 93메가파스칼, 53메가파스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조건을 다 잘 파악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 풀다가 뭐 제가 앞에서도 뭐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풀다가 조건을 이제 내가 다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헤매고 있어야 되니까 조건을 충분히 잘 파악을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피 능력에서 구해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구피 능력을 구하는 공식이 겹판 스프링에서 EN BH 3승분의 이렇게 3PL이라고 그랬죠. 3PL. 이때 지금 LE가 주어졌죠. 지금 유효 길이가 주어졌어. LE는 L-0.62로 해라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이제 스프링의 유효 길이로 들어가야 돼요. 스프링의 유효 길이로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스프링의 유효 길이 L2부터 먼저 좀 구해주면 L-1400 마이너스 0.6 곱하기 지금 밴드 폭이 100mm입니다. 곱하기 100 해서 밀리미터로 구해놓고요. 구피 능력이 93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93 이건 2 곱하기 n 구하는 값이죠. 폭은 80mm 곱하기 h는 15mm입니다. 15의 3승 6분의 bh 제곱이니까 이 제곱이네. 제곱 3승이 아니라 제곱이 맞고요. 제곱 분의 3 곱하기 하중 p가 3.6 곱하기 10의 3승 들어갑니다. 뉴턴으로 곱하기 유효 길이 L2로 구했죠. 유효 길이 L2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의 수 n 정수로 구해줍니다. 올림 처리해서 정수로 구해주고, 그럼 이제 1번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변형량 델타. 변형량 델타는 8배 E N BH 3승분의 3배 P 곱하기 L2의 3승으로 들어가죠. 겹판 스프링에서 변형량 구하는 공식. 그래서 8배 종탄성 계수 주어졌습니다. 20.5 곱하기 10의 4승 20.58 곱하기 10의 4승 메가파스칼 그대로 들어가고요. N 1번에서 구했고 곱하기 폭이 80이 주어졌죠. 80 곱하기 H는 15mm 3승 3 곱하기 하중은 3.6kN입니다. 3.6 곱하기 10의 3승 들어가고 곱하기 유효 길이 구했고 3승 해서 계산을 해주면 밀리미터
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공식 암기하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고. 자, 이것도 이제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이 겹반 스프링에서도 지금 이 문제 유형이 좀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오메가를 구해줘야 됩니다. 원진동수를 구하는데 이 원진동수는 루트 델타분의 중력과 속도로 계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동력학 정리하면서 정적 처짐에 의한 각진동수 구하는 그런 공식이 있었어요. 루트 n분의 k랑 같죠, 이게. 스프링에서 따지자면. 스프링에서 루트 n분의 k랑 이제, 같은 거니까. 이걸, 축의 처짐에서도, 축의 그, 위험속도 구하는 거에서도 좀 말씀드렸었네. 축의 위험속도 구하는 거에서. 그 식을 쓰면 되죠. 그래서 오메가를 구해줍니다. 루트, 델타, 계산했고, 중력과 속도. 단위 맞춰야죠. 메타로 들어가야 돼, 메타. 밀리미터를 이제 메타로 해서 지가 9.8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밀리미터로 계산했으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메타로 맞춰서 계산해 주면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라디안 퍼 세크 오메가. 계산한 다음에 이제 주파수 F는 2파이분의 오메가로 들어가죠. 그래서 2파이분의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로 갖다 대입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헤르츠로 떨어져요. 헤르츠는 단위를 줬습니다. 헤르츠로 떨어지고요. CPS랑 같습니다. 사이클 퍼 세크랑 같은 단위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겹한 스프링. 이것도 뭐 처음 나온 유형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금 푼 문제들 보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회 시험 때 특별히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잠깐 풀었던 그 벨트에서 구피응력 구하는 거, 그것도 처음 나온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건데, 그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뭐 사실 그 기존에 나왔던 유형 문제에서 출제된 것이기 때문에 바짝 하셨으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그 문제였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좀 떨어진 사람들은 좀 아까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 문제는 5.88kW 동력을 전달하는 중심거리 450mm 두 축이 혼마찰차죠. 동력이 주어졌어요. 5.88kW. 중심거리 C로 놓습니다. 450mm. 혼마찰차고요. 주동축 회전수는 400rpm, N1으로 놓겠습니다. 400rpm. 이렇게. 종동축 회전수 N2는 150rpm. 이렇게. 홈각은 2알파로 놓습니다. 40도 주어졌고, 허용 선압력 F로 놓죠. 스몰 F로. 38N/mm. 마찰계수 0.3. 그래서 1번은 평균 속도 V를 구하라. 메타 퍼 세크로. 2번은 밀어붙이는 힘 W 뉴턴으로 계산해 줍니다. 회전 속도를 구하려면 지금 혼마찰차의 평균 지름들이 안 주어졌죠. N1, N2에서 중심거리가 대신 주어졌어요. 그리고 혼마찰차는 이게 이제 외접형이죠. 외접형이야. 내접형이 아니라 외접형입니다. 그러니까 중심거리는 2분의 D1 플러스 D2로 표현이 되고요. 속도비 I는 N1분의 N2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D1이나 D2 중에서 하나 먼저 구해줘야지 돼. 속도비는 D2분의 D1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중심거리 C는 2분의 D1으로 이렇게 묶어서 놓겠습니다. 그럼 D2는 N2분의 N1 곱하기 D1이에요. 그래서 N2분의 N1이 남죠. 이렇게 중심거리 C는 2분의 D1으로 묶습니다. D1으로 묶고 D2는 D1 N1을 N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D1으로 묶었으니까 N2분의 N1. 자, 여기서 D1을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거리는 450mm 이퀄 2분의 D1 구하는 값이고요. 1 플러스 N2 150rpm 분의 N1이 400rpm 해서 D1
밀리미터. 밀리미터.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속도 V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1N1. D1N1.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1은 구했고요. N1은 400rpm이고 계산하면 메타/세크로 떨어지고 이렇게. 2번에서 이제 밀어붙이는 하중 W를 계산해 주려면 상당 마찰계수 구해줘야 됩니다. 혼마찰차니까 상당 마찰계수 뮤- 구해줘야죠. 뮤-는 뮤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분의 뮤로 들어갑니다. 상당 마찰계수 구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네요. 뮤는 0.3 곱하기 코사인 20도 들어갑니다. 사인 20도분의 0.3에서 계산해주고. 이렇게. 자, 전달 동력을 구하려면 혼마찰차에서 전달 동력을 구하려면 뮤-W 밀어붙이는 힘으로 계산할 때는 상당 마찰계수 들어가는 거니까 뮤-W 곱하기 V 이렇게 들어가죠. 아니면 뮤Q 그냥 마찰계수 들어가려면 접촉 폭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 Q를 구해줘야지. Q 곱하기 회전속도 V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W 구하는 힘이 W 구하는 거니까 뮤- 지금 구했습니다. 그래서 5.88 곱하기 10의 3승 와트 상당 마찰계수 뮤- 구했고 W 구하는 값이고요. 속도 V 구했죠? 회전속도 V 1번에서 구했고 자, 여기서 W 계산해 주면은 와트입니다. 뉴턴이죠. 뉴턴. 이렇게 지금 혼마찰차입니다. 혼마찰차. 혼마찰차. 혼마찰차에서 밀어붙이는 하중 W 수직발 이 접촉 폭의 사폭의 수직 내력이 Q고 이렇게 해서 Q로 구하려면 마찰계수로 푸는 거고 밀어붙이는 하중 W로 구하려면 상당 마찰계수로 구하는 거고 밀어붙이는 하중 W 구하라는 거니까 상당 마찰계수를 이용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11번 문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체인입니다. 체인. 11번은 체인 넘버 40. 넘버 40인 2열 롤러 체인이에요. 자, 피치가 12.7mm. 피치가 12.7mm. 이수가 Z1이 20, Z2가 40, 그리고 구동 스프라켓 휠의 회전수 N1이죠. N1이 1200rpm. 이렇게 축간거리가 500mm 주어졌습니다. 다음을 구하라. 단 체인의 파단 하중 F로 놓겠습니다. 파단 하중이 15.3 kN 주어졌고, 그 다음에 안전율 10 주어졌고, 그 다음 다열계수 M으로 놓겠습니다. 1.7 다열계수 1.7 그리고 1일 운전 시 부하계수 1.3 부하계수 K로 놓습니다. 1.4 부하계수 1.3 고려합니다. 자, 1번은 롤러 체인의 평균 속도 V를 구하라. 2번은 전달 동력 계산하라. 3번은 체인 링크수 LN을 구하라. 옵셋 링크를 고려해서 짝수를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1번 평균 속도 피치 주어졌죠. V는 60 곱하기 1000분의 PZN으로 들어갑니다. 피치에 Z 곱하기 N, Z1, N1 들어가면 되죠. 구동 스프라켓 휠의 회전수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60 곱하기 1000분의 피치가 12.7mm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단위는 밀리미터, 12.7mm 곱하기 Z1은 20, Z1이 1200rpm입니다. 계산해주면 메타/세크. 이렇게. 다음이 2번이 이제 전달 동력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전달 동력은 허용 하중. 허용 하중을 T로 놨었죠, 우리가. 허용 하중 곱하기 평균 속도로 푸는 거야.
허용 하중 곱하기 평균 속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허용 하중은 파단 하중이 주어지면 안전율로 나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열계수와 부하계수가 주어져 있으면 안전율 쪽에 부하계수 그리고 파단 하중 쪽에 다열계수 고려해서 자, 푼다 그랬습니다. 파단 하중에는 다열계수를, 안전율 쪽에는 부하계수를. 기본적으로 허용 하중은 파단 하중을 안전율로 나눠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곱하기 V. 자, 여기서 동력 계산해 주면 되니까 안전율 10 곱하기 부하계수 1.3 파단 하중 주어졌습니다. 15.3kN 그대로 들어가죠. kN 들어가면 킬로와트로 바로 계산됩니다. 그대로 들어가고 다열계수가 1.7 들어갑니다. 곱하기 회전 속도 V 메타퍼세크 들어가고 계산해 주면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그다음 링크수. 링크수는 피치분의 EC 플러스 2분의 Z1 플러스 Z2 플러스 C분의 축간거리 C분의 0.0257 0.0257 곱하기 피치 곱하기 Z2 마이너스 Z1의 전체 제곱이었죠. 전체 제곱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피치 12.7mm 2 곱하기 중심거리 500mm 플러스 2분의 Z1 20 플러스 Z2 40 플러스 중심거리 500 분의 0.0257 곱하기 피치 12.7mm 곱하기 40 마이너스 20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고 일단 올림을 해서 계산해줍니다. 올림을 해서 일단 계산해주면 109 정도 떨어지네요. 109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홀수니까 짝수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1 해줘야죠. 그러니까 110, 110개가 이제 답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눌러서 이제 공식이랑 계산기 눌러서 확인을 해 주시고 자, 다음에 이제 12번